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자, 단타 매매 딱 5가지 종목 기억하면 시장이 하락해도 성공률 90%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건방진 말이긴 합니다. 근데 사람은 발전을 해야 되겠죠.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이 돼야 되는데, 제 이전에 며칠 전에 만든, 혹은 일주일 정도인가요? 그때 만든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보태서 조금 업그레이드한 버전이고요. 또 우리가 예제들을 쭉 지켜보면서 또 우리가 발전시키고 더 적중률, 성공률이 높은 그런 매매 기법을 우리가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면은, 초반 영상 보시면은 좋겠지만 여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00억 이상 거래대금, 300억이면 더 좋겠죠. 400억이면 더더욱 좋겠고요. 거래대금이 최근 거래대금 일어난 것들에 경신하는 그런 큰 거래대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자, 바닥스러운 자리,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자리,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자리가 좋다. 자, 캔들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형성되다가 강한 장대 양봉이 터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횡보 혹은 하락 구간에 발생하고 있는 최고 거래 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큰 거래 대금, 경신하는 거래 대금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자, 추세는 이런 거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하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면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가 나온다면 장대 양봉 혹은 4분할, 3분할을 해서 우리가 한번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단봉이 캔들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11선 아래에서 지지선 매수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캔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캔들, 세 번째 캔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오는데요. 자, 5일선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는 보통 이 장대 양봉 안에 들어왔을 때 갭 상승이 아니라 장대 양봉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캔들들의 흐름들 가운데서는 11선 이평선 아래에서 이전 지지해줬던 특정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이 불과 빠르면 하루고요. 길어봤자 한 4일 정도 안에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3%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더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가 보인다면 또 3% 수익 내는 데는 최소한 50% 가지고 있는 물량의 50%는 수익을 내고요. 나머지 거를 들고 가서 그 내가 생각했던 그런 자리에서 또 수익을 내서 최고 10% 혹은 20% 될 수도 있겠죠. 가능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지지해준 자리, 또 지지해준 자리를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한 자리가 지지 라인이기도 하고 손절 라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깨지면서 마이너스 3% 정도 나온다면 우리는 짧게 손절하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떨어진다면은 물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또 여기서 또 사야 되는데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흘러요. 일주일, 2주일, 3주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매매를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론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은 하시되 저는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이야기만 하고자 합니다. 자, 11선 아래라고 이야기했는데 갭 상승 시에는 5일선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뒤에요. 캔들이 작은 캔들들이 이렇게 이 장대 양봉의 종가를 뛰어넘어서 특정한 자리를 지켜주면서 5일선이 훼손되는 이 지지되는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서 공략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시장 가운데 이렇게 오른 애들 가운데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테마가 엮여 있다면은 그 테마 중에 가장 강하게 오르고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그런 대장주를 잡자라는 게 이 5가지의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지나갔던 캔들들을 종목들을 쭉 보면서 기술적인 우리 분석들 그 자리를 보면서 검증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장대 양봉이 일어나고 난 뒤에 16일
해서 21일 정도 시간이 흐른 이런 차트의 모양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산업 보니까요. 전 주봉을 먼저 한번 봅니다. 보니까 자, 고점이 중요하죠. 이 고점을 연결한 선을 자, 맞고 하락을 하죠. 고점 맞고 하락, 고점 맞고 하락, 고점 맞고 하락. 이제 돌파가 나오죠. 그러면 이 하락의 추세는 이제 멈추고 어떤 특정한 또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옆으로 횡보하거나 또 다른 어떤 각도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상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자리를 보니까요. 이 자리를 보니까 계속 저항을 맞았던 이 자리가 보이죠. 이 자리를 돌파한 이 장대 양봉, 그리고 또 이 자리가 보이죠. 여기를 맞고 떨어지고 또 여기 맞고 떨어지는 4,200원 자리,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혹은 특정한 매물대를,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런 자리는 장대 양봉과 함께 큰 거래 대금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공략을 해도 된다.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래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래 대금을 훨씬 넘어서는 갱신하는 거래량, 거래 대금, 또 갱신하는 거래 대금. 자, 이런 자리가 우리가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스러운 자리죠. 바닥스러운 자리 2,680원을 잡아주는 자리를 장대 양봉상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이제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자, 이 자리죠. 이 자리인데 보시면 거래 대금이 619억이 터졌습니다. 나쁘지 않은 자리죠. 자, 그랬는데 자, 종가 터지고 난 뒤에 갭 상승이 나왔어요. 나오고 난 뒤에 떨어집니다. 자, 갭 상승 나온 자리에서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계속 해준다면 5일선이 깨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이 장대 양봉 종가를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은 자, 저는 이제 10일 이평선을 터치하거나 깨지는 자리를 우리가 매수하자 했는데 이 자리가 나왔죠. 좀 쉽진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강하게 터졌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3% 정도 나오면 우리가 수익을 일반적으로 챙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아니면 이전 고점 언저리 3,3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단기적으로 챙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자, 그러면은 수익이 얼마 정도 났을까요?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은 단기적으로 5%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 13%, 14%고요. 만약에 내가 운이 좋아서 여기서 막 급등해서 내가 팔 수 없을 만큼 그냥 쫙 아침에 올리고 그냥 끝내버렸다면 30%도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그런 행운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야기한 자리가 또 있었죠. 어느 자리냐면 차트를 길게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자리. 자, 4,100원, 4,100원, 4,100원. 자,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자, 보시면은 4,100원, 4,040원 정도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이전에 횡보하거나 혹은 밑에서 있던 거래 대금의 양보다 여기 양보다 훨씬 더 높은 경신하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사실이죠. 네, 긍정적인 모양입니다. 경신은 아니네요. 그렇지만 굉장히 강하게 터졌죠. 좀 경신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돌파한 자리니까요. 요거는 좀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날도 얼마 안 터진 것 같지만요. 1,200억이 터졌습니다. 이날 1,200 터지면서 상한가로 마무리되었겠죠. 보통 상한가 마무리되면은 상한가 따라잡기 해서 이날 종가에 가능한 매수도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없었다면 어쩔 수 없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캔들이 나오죠. 두 번째 캔들이 나오고 세 번째 캔들이 나오고 자, 네 번째 캔들에 드디어 5일선이 깨지죠. 자, 5일선이 깨지죠. 자, 갭 상승한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갭 상승한 자리 언저리에서 이 부근에서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다음날
우리가 3% 이상의 수익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추세선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또 이까지 뭐 3%한 반 수익 내고 또 이 자리에 또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몇 퍼센트 수익이 났을까? 자, 대충 이런 자리에서 5%뭐 3, 4% 수익을 날 수 있었고 추세선까지 봤다면 한 15% 정도 수익을 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고려 산업이 이렇게 탕탕 칠 때요. 이렇게 탕탕 치고 올라갈 때는 대선 주자인 홍정욱 관련주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그때 네이버 검색만 했더라도 아 이거 올라가네. 고려 산업 올라갈 때 KN도 올라갔었고 디지털 조선도 같이 올라갔었고 아 그러면 이거 테마발로 지금 탄력 받았네. 그러면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자리였겠죠. 자, 고려산업 봤고요. 써니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전자는 뭐 안철수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지금 이렇게 좀 무너졌긴 했지만 뉴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무너졌긴 했지만 이 자리도 충분히 대선 주자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자, 길게 보니까 굉장히 크게 무너지고 난 뒤에 바닥을 만들다가 자, 보세요. 헤드앤숄더 자리죠. 역 헤드앤숄더. 자, 2,700원, 50원 정도 계속 맞고 떨어지다가 돌파가 나왔어요. 자, 보면은 역 헤드앤숄더입니다. 그리고 돌파가 나왔는데 거래대가 얼마 나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돌파한 자리. 이 자리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가까이서 볼게요. 자, 돌파한 자리가 종가가 12% 정도 올랐고요. 거래대금 818억이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대금 강하게 터지는 거는 돌파에 대한 신빙성을 더 주죠. 근데 자, 문제는 여기가 있습니다. 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자, 종가 안에 이 캔들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1선이 깨지는 그 자리, 지지되는 어떤 특정한 11선 깨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자, 이제 11선이 이제 이 자리죠. 자, 이 자리인데, 자, 훅 깨고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물론 박스를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뭐 4분할선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한다고 그랬죠. 자, 잡아주는 자리가 뭐 이런 자리 혹은 이런 자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 캔들도 이런 자리, 이런 바닥 자리입니다. 대충 이제 이런 자리가 바닥 자리고 지지해준 자리고 뭐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2,950원 정도쯤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였는데 자, 종가를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종가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쪽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이런 자리를 깨고 지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만약 여기를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그 다음날 우리가 좀 더 떨어질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거는 아니구나, 이 자리는 오르는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겠죠. 네. 손절이죠. 손절인데 실제로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지면 좀 아무래도 좀 찜찜하죠. 네,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감을 잘 익혀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또 한 번 박스 구간을 또 돌파하는 캔들의 모양이 나오죠. 자, 이 모양인데요. 9월 한 10일입니다. 이때 거래대금이 자, 1119억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겠죠. 자, 1일차, 2일차, 3, 4, 5, 6, 7, 8, 9, 10. 자, 10일 되니까요. 드디어 10일 이평선이 이제 깨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얘가 지금 계속 지지를 해주는 자리는 3,800원 바로 언저리죠.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지켜주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좀 매수를 하고 최대한 이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고 여기가 깨지는 순간 매도를 해야 되는데 3,830원에서 3,850원 정도가 되겠죠. 최대한 낮은 가격까지 기다렸다 샀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이전 고점이었던 이 자리까지 한번 터치했고요. 여기서 매도를 해도 되는데
좀 더 가지고 있었다면 수익을 더 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금액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냐면 여기 상단까지 10%, 운이 좋았다면 17% 정도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써니전자도 안철수 관련주였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 잘 날아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창 한번 볼까요? 자, 순서대로 볼게요. 뭐 제가 미리 본 것도 있지만 랜덤으로 전체적으로 쭉 보도록 할게요. 자, 한창은 주봉상 보니까 이 삼각 수렴 패턴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최근에 주봉상은 이런 우상향의 모양이 지금 보이네요. 이런 우상향의 모양이 보였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 밑에서 찍어서 여기서 딱 올리는 이런 자리는 우리가 살만하죠. 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락하거나 밑으로 떨어질 때 나왔던 거래 대금보다 훨씬 더 큰 역대급 갱신하는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이날이었죠. 꽤 많이 터졌어요. 1270억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일선 기다려야 되겠죠. 11선이죠. 11선을 기다려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바닥입니다. 두 번째 바닥입니다. 그리고 11선을 기다려 봅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이전 저점이 여기니까 여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주지 않고 그냥 날라버렸죠.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영역이었다 해서 이거는 패스입니다. 그리고 한창 지났고요. 자, 한국프렌즈 이것도 뭐 홍정욱 관련주예요. 딱 보면은 그때 장봉이 뜬 거 보니까 대부분 안철수 관련주, 홍정욱 관련주, 뭐 대부분이 막 대선주 관련주 그날 같이 동시에 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강한 친구를 우리가 선택해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동안 주봉을 보지 않아도 고점을 연결한 선을 쭉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락이 멈추고 2350원 되면요. 2350원이 되면 계속 치고 하다가 돌파가 나오죠. 이런 자리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던 자리이고요. 또 이 박스 안에서도 자, 이런 고점을 연결한 선이 있죠. 이 고점을 연결한 선을 강하게 이렇게 빡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나온 자리,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잡아줬던 2350원을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의 자리, 이 두 자리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었는 거죠. 여기서도 뭐 물론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매수할 수 있었던 자리이긴 합니다만 거래 대금이 없어요.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자리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돌파하는 자리죠. 돌파하는 자리고, 자, 돌파하는 자리고, 그 횡보하는 동안 나왔던 거래 대금보다 훨씬 더 큰 경신하는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게 4분할을 하지 않았네요. 네. 어쨌든 뭐 종가, 장대 양봉 종가, 그리고 5일선이 11선이 따라 올랐죠. 자, 잡아주는 자리가 대충 꼭다리가 이런 자리였죠. 네, 대충 이런 자리였습니다. 눈이 보이죠? 네. 그럼 이때 깨졌어요. 그럼 여기 지지해준 자리까지 좀 터치하는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나왔습니다. 아래 꼬리 줬죠. 물론 터치를 했으면은 이거는 바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홍정욱 관련주라든지 그런 그 대선 주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면은 이것도 버틸 수도 있었겠죠. 뭐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뭐 철칙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실패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튀어오른 게 있죠. 어디냐면 자, 2350원을 계속 맞고 떨어지다가 이날 돌파가 나왔어요. 이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강하게 터졌습니다. 얼마 터졌냐면 521억이 터졌습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일단은 뭐 4분할을 딱 해서 기다려 보는 거죠. 먹이를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자, 근데 캔들이 위에서 이렇게 종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죠.
그리고 특정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자리가 이런 자리죠. 저점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아, 이게 지금 갭을 만들어 놨네. 이런 게 눈에 보이죠. 그러면 갭을 만들었을 때는 11 이평선 아래에서 우리가 5일 이평선 안에서 11이 아닌 5일 이평선 아래에서 잡아주는 자리에서 매수하자라고 했죠. 뭐 요런 자리도 있었고요. 요런 자리 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수익이 날 수 있었죠. 3%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었고요. 만약에 이전 고점스러운 자리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프렌즈 봤고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산 산업 볼까요? 자, 부산 산업 네, 주봉입니다. 밑에서 강하게 탕 튀어오르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그동안 죽어 있다가 밑으로 하락하며 횡보하다가 갑자기 땅 터지면서 올라가죠. 자, 이런 자리도 괜찮은 자리였고요. 또 이런 자리도 괜찮은 자리였는데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터졌죠. 여기서 강하게 터졌어요. 자, 4분할 하고 일단 딱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이때 터진 대금이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 거래 대금 생각보다 많이 안 터졌네요. 30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320억이 터졌습니다. 320억이면 우리가 허락될 만한 그런 자리죠. 갭 상승이 나왔죠. 2번, 3번. 저점은 여기고요. 계속 이쯤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일 이평선 아래를 기다려보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5일선 아래 시초가 이때는 참 들어가기 힘든 그런 아주 얄싹한 그런 타이밍을 줬지만 어찌됐든 뭐 하루 만에도 3% 수익 혹은 더 길게 가져갔다면 더 큰 수익도 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자, 부산 산업 성공했고요. 또 HRS는 이전 거로 이제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색다른 거 해볼까요? 좀 밑으로 좀 내려와서 엑시콘 한번 볼까요? 자,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어느 정도 아래로 강하게 떨어지고 난 뒤에 살짝 자, 이런 모양이 보이죠. 자,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바닥스러운 자리에서 빵 돌파가 나왔고 후지부지 떨어지죠. 자, 이런 자리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일봉을 보니까요. 네, 일봉을 보니까 좀 눈치가 딱 보이네요. 그죠? 자, 이런 자리입니다. 자, 보니까 이 추세 상단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니까 자,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여기를 터치하면은 단기적으로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엑시콘 같은 경우에 자,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4분할을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하고 기다려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캔들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자, 갭으로 떠가지고 10일 이평선이 깨지는 자리. 자, 여기가 지금 지지해준 자리였는데 지금 여기가 지지해준 자리로 지금 바뀌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밑으로 더 깨집니다. 그럼 매수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매수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갭 상승 나왔으면 혹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이전에 캔들이 한번 여기서 지지가 한번 나왔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최소한 더블 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양을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전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얘는 패스가 되는 거죠. 자, 풍강 한번 볼까요? 자, 풍강 주봉 한번 봅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움직였어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일봉을 보니까요. 그래도 최근에 고점을 연결한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캔들이 여기 이전에 없었던 흘러내릴 때 나왔던 거래 대금보다 훨씬 더 큰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죠.
얼마나 터졌냐면 9월 5일자에 자 349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4분할로 할 수 있죠. 근데 뭐 여기는 지금 제가 2분할로 했네요. 자 바닥자리인데 쭉 지켜주는 자리인데 11선이 깨집니다. 여기 살 수 있죠. 네. 단기적으로 바로 그 다음날 수익이 날 수 있었고요. 만약에 내가 좀 욕심을 부렸다. 여기서 좀 수익을 3% 내고 기다렸다. 나 여기 탕탕 치던 이 자리 또 칠 것 같아. 매물 소화하러 갈 것 같아. 한 번은 더 칠 것 같아. 생각했다면 나머지 물량 들고 가고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면 바로 손절 혹은 나머지 수익 실현 뭐 이런 매매도 분명히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풍강도 봤고요. 자 시간이 좀 많이 됐죠. 하나만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거 뭐 없나요? 좀 특이한 게 이탈리안 테크. 네, 이탈리안 테크 한번 볼까요? 얘는 너무 많이 올라간 친구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예, 이 바닥스러운 자리가 사실 이 바닥스러운 자리를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 자, 여기에 긴 장대 양봉이 빵 터지면 괜찮은데 얘는 뭐 그냥 살짝 터졌어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여기서 잘 올라갔어요. 근데 다시 떨어지다가 다시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이때 큰 거래대금이 그동안 있었던 거래대금보다 훨씬 더 2배 정도 되는 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자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지켜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4분할을 해야 되는데 일단 2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훅 떨어졌네요. 다섯 번째 지지해주죠. 자 11 이평선 어디 있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 사정권에 들어왔죠.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만약 여기서 매수로 가능했다면은 그 다음날 3% 수익 날 수 있었고요. 3% 그 이상도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5%, 7% 정도 수익도 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우리는 3%를 바라보는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는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하나하나 단타 매매,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차트를 이렇게 랜덤으로 보면서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더 승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단타 매매를 기술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제가 많은 차트를 둘러보고 기술적인 분석 통해서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술이 있다면은 더 업그레이드해서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